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위가 씀씀이를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 써도 될 곳, 쓰면 안 되는 곳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경향이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뭐 일을 안 해서 가난한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일을 뭐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을 다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탈출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탈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난한 집안에 아픈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아픈 사람, 집안에 아픈 사람, 형제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프다거나. 부모 아프기 때문에 부모가 일을 못해. 그래서 가난한 집안들 보면 소녀가장, 소년가장이 많아요. 예. 아니면 이제 형제 중에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치료비 같은 거 많이 드는 거야. 부모가 또 돌봐주다 부모는 일을 못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일한 거 가지고 남은 식구도 먹고 사는 거야.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엄청 많지는 않고 그런 케이스가 간간히 있어요. 그런 거면 정말 안타깝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족이 사고 치는 경우. 그러니까 가족 형제가 있어요. 첫째는 막 돈을 열심히 벌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들어갔어. 근데 둘째가 사고를 쳐. 뭐 도박으로 돈을 날리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싸워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빨 부러뜨려가지고 깽값을 막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보면 좀 사고뭉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일반 집안이 있긴 한데 보통 가난한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분들이 보면 약간 폭력 서클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비행 같은 데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패싸움 같은 거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잘못 저질러서 이제 돈 들어갈 일 만드는 경우 많아요. 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합의금 물리는 경우나. 그러면 이제 열심히 사는 첫째가 그걸 또 대신 갚아준다거나 책임지게 돼.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 야, 다시는 좀 하지 마라. 날 생각해서라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그러면 첫째 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또 사고 치는 거야. 또 사고 치면 아이고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싶어가 또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힘들어진 경우. 예. 참 안타깝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근데 세 번째는 이유를 들려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모으는 거야. 돈을 안 모으고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사는 케이스. 이게 사실 1번, 2번도 있지만 3번 케이스가 많아요. 3번 케이스가. 3번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가난한 환경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좀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 저축. 그러니까 돈을 모으거나 이런 경제관념이 별로 없어요. 보통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알바 같은 거 많이 해요. 아르바이트 많이 해. 뭐 신문 배달이나 뭐 전단지 알바, 뭐 가스 배달 알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희 땐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알바하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디다 돈을 쓰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든다 그래야 되는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알바를 하면 돈을 모으는 줄 오토바이 사버려. 오토바이 사버려. 오토바이 사면 이제 폭주 뛴다거나 이제 나쁜 데 빠져버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뭐 이 동네에 나오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게.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축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경제교육을 안 시키잖아. 부모님이 돈을 안 모으고 살다 보니까 아 원래 돈은 안 모으고 살아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을 벌면 이제 남자분들은 뭐 차를 바꿔버린다. 여자분들은 뭐 성형이나 미용 같은 돈을 써버린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버는데 이 자본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가난 동네 가보면요. 자영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이. 원래 대한민국이 자영업이 많은데 보통 그런 좀 동네가 좀 못 산다 이런 동네 가보면 좀 허름한 가게 진짜 많아요. 뭐 이렇게 잘 꾸미는 이런 가게보다 맛집보다 약간 애매한 가게들 많아요. 애매한 가게들. 이거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판도 많아요. 노점도 많아. 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반 동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자영업이 굉장히 많아. 골목 안쪽까지 막 들어가 있어 이게. 뭐 자영업 어디도 많다고 하지만 정말 빽빽하게 있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서민 동네에서도 동네 수준이 좀 떨어진 동네일수록 이 자영업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근데 그 자영업이 잘 되지 못해요. 가게가 자주 바뀌어. 엄청 자주 바뀌어.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자영업 쉽게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안 해야 되는데 또 자영업 하더라고 이게. 또 자영업.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열심히 살겠지만 내가 왜 가난해서 못 나온지를 좀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예, 일단 버는 돈을 잘 관리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웬만한 사치품에 돈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 눈이 얘기하지만 뭐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어릴 때 가난 겪었다거나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도 있을 거야. 난 그분들이 제 얘기 듣고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제 얘기 듣고 자극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가난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안 겪고 싶어요 이거를. 예.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좀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는 그래도 좀 주거의 안정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을 좀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일을 쉽게 창업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평생 사업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문가 인쇄하며 사장님이 되는 희한한 나라. 특히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건 계란에서 바위치기이다. 딱히 능력 없고 배운 거 없으면 남태에서 평범하게 월급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무슨 자신감을 창업하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자감이 있죠. 근자감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고야. 특히 자영업에 대한 근자감. 내가 하면 다를 것이다. 예. 내가 창업하면 다르게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근자감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턱대고 창업했다가 현실에 와장창 깨져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창업이 쉽습니다. 창업이 가장 쉬운 나라야. 만약 창업에 대한 진입장이 낮았으면 까다로웠으면 자신감이 없었겠죠 여러분. 예, 자영업 창업에 대한 어떤 벽이 높았으면 못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간단하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역으로 자영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영업을 쉽게 도전 안 해요. 일본은 그런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예. 장인 나라 아닙니까? 음식도 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배운 것도 없는데 창업했잖아. 그럼 많이 못하잖아. 그럼 일본 그 동네에서 욕 엄청 먹습니다. 이거 고기 못 두고 다녀요. 몇 대째 이제 장사하냐, 몇십 년 장사하냐 이런 거 굉장히 따진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문화인데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반대죠. 이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자영업이 쉬워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개나 소나 돈만 있으면 덤벼드는 거죠. 생각해봐. 직장 그만둔 사람이 왜 가게 알아볼까?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했다고 장사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오래 안 가고 장사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죠. 아무리 직장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오면 햇병아입니다. 햇병아리.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창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창업이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창업해서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죠. 퇴직하고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 대출 받아가지고 창업했다가 괜히 말아먹어서 이제 가족도 문제 생기고 인생 꼬이는 사례가 엄청 많죠. 앞으로도 많을 테고. 왜냐하면 지금 올해부터 희망퇴직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뭐 희망퇴직하면 이제 3년치 기본급에다가 퇴직금까지 해서 목돈 가지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또 창업을 해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뭐 희망퇴직 당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설문조사 봤는데 가장 많은 게 한 절반 정도가 창업하겠다. 사업하겠다는 게 절반이었어. 이런 거 아직 멀었어, 대한민국. 뭘로 창업할까요, 과연 그분들이? 직장 생활밖에 안 해봤는데.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창업하겠지, 프랜차이즈. 근데 요즘 시기에 프랜차이즈가 맞냐고요. 프랜차이즈 요즘 휘청거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너무 자영업이 쉽습니다. 진입장이 쉽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프랜차이즈는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망해요. 쉽게 망해서 인생 난이도를 올립니다. 딱히 능력 없고 배운 거 없으면 남짓을 평범하게 월급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뭐 퇴직하는 분도 많겠지만 그 돈 잘 관리하세요. 그 돈 잘 관리하십시오. 괜히 뭐 해보겠다고 뭐 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아껴 써가면서 그냥 일자리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